안녕하세요. 오늘 철의 노동자 첫 단추 채우자 제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사측이 일방통행 입장 바꿔 생각하자 합니다. 좀 지났지만 11월 8일 전태일 열사정신에 있는 전국 노동자 대회에 함께해 주신 동지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철의 노동자에서 헛질리는 노동조합은 스스로 자기 성찰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대안을 모색하자는 뜻이죠.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노사협의회부터 시작하자는 뜻이죠. 2024년 12월 19일 이후 통상임금은 확대됐습니다.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해서 통상임금이 확대됐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 상승 효과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2024년 12월 19일인데 이 적용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미뤄왔다는 것 자체가 이자 비용 챙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월 20날 시작된 만도노조와 사측의 2, 4분기 전사노사협의회 결국은 의견 불일치로 결론을 내지 못했고 사측은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일방적으로 기준을 변경합니다. 첫 번째, 월 기준 시간은 240시간이었습니다. 월을 30일로 계산하고 하루를 8시간으로 해서 240시간으로 계산했던 것을 법원의 판례 기준인 243.3시간을 한 거죠. 이것은 월이 365일이니까 31.421 곱하기 8 이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를 사측은 잔업특근 야간에만 한정을 하고 사무직 매월 나오는 OT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통상임금이 확대됨에 따라서 당연히 적용돼야 되는 것은 상여금 자동인상, 우리의 단협이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게 돼 있죠. 상여금에 포함된 OT, 그 다음에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선물 포인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만약에 노사협의가 아닌 교섭으로 진행했어도 사측은 다른 주장을 펼쳤겠죠.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하지만 교섭 결과가 사측이 지금 일방적으로 적용한 이 수준에 머물렀을까라는 물음에는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노사협의가 아닌 단체 교섭권이야말로 노동조합의 생명과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만도노조는 내년 단협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사측이 퇴직금마저 약정 법정을 나누고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정황에 비추어 보면 너무도 아니란 판단입니다. 그러면 사측이 일방통행을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사측이 노동조합이 뻔히 보는 앞에서 조합은 동지들의 권익을 빼앗았는데 내년 단협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벌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발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노사협의회가 도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희망퇴직 때 사측은 전사 고용일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본부 고용일을 통해서 외주로 간첩시켰죠. 이건 일사천리. 한편 통상임금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 판결이 있었고 만도지부는 1월에 즉시 적용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또는 일방적으로 축소 적용을 했습니다. 7월 말부터 6개월 이상 시간을 끈 거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일사천리. 자기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질질 끌어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출발하고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의 입장이 확인되는 순간 조기 교섭으로 가자 이런 겁니다. 평택 이진광 동지 불의의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고 조건부로 일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까지 받았지만 사측이 결국 계약 해지, 해고시킨 이진광 동지의 서명운동, 복직을 위한 서명운동이 문마기선으로 확대됩니다. 동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